자, 이번에는 파트 3 고급 참조 생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장은 첫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긴 문서에서 특정 키워드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색인, 인덱스라고 하죠. 예, 인덱스를 만들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제목 스타일을 기초로 해서 목차를 한번 또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참조 필드 이런 것들을 한번 볼 거고요. 또 표나 그래픽의 캡션이라는 걸 추가해서 그림 목차 한번 만들어 볼 거고, 문서 정보나 날짜와 시간 등의 참조 필드를 한번 삽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우편 발송물, DM이라고 하죠. DM 발송물을 작성하는 편지 병합 기능, 메일머지라고 하는데 편지 병합 기능에서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색인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할 거예요. 대부분의 책 뒤에 이제 인덱스, 이 색인 페이지가 있어서 우리가 본문을 읽는 중간중간에 어떤 원하는 주제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잖아요. 맨 앞에 있는 목차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색인은 워드에서는 이러한 색인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이나 위치가 변경되더라도 바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자동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먼저 본문에 있는 색인 항목을 추가한 다음에 그 추가된 색인 항목을 기초로 해서 색인 목록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동으로 하면은 이제 3페이지에 있는 이 단어에 대해서 색인을 만들겠다. 그럼 이제 페이지 맨 뒤에 가서 색인에다가 제목 쓰고 내용 쓰고 제목 쓰고 페이지 수 이렇게 달아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색인을 만들 때는 먼저 본문에 있는 색인으로 만들 단어라든가 구문이라든가 이런 기호에다가 색인 항목을 표시를 해야 돼요. 나 이거 색인으로 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색인 기능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인덱스 엔트리라고 하는데 이 인덱스 엔트리라고 하는 필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고, 문제 보면서 설명 천천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갈게요. 자, 우리 챕터 파트 3에 이제 기본 3-01 파일 열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작성법이라고 하는 문서가 열려 있고, 지금 문서는 상당히 간단해요. 목차라고 하는 거 있고, 표 목차라고 하는 거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문단 기호, 예, 페이지 나누기라고 하는 기호가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를 한번 가보면 실제 본문 내용이 이렇게 3페이지, 4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색인이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다 이제 색인을 달아줄 거라 이런 얘기죠. 자,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고, 여기 지금 3페이지 보시면 요 중괄호 요 괄호 안에 XE라고 하는 거 요거 보이시죠? 이 XE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인덱스 엔트리, 인덱스 엔트리라 그래서 색인 항목 이렇게 표시를 쭉 해놓은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문제 보면서 같이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래요. 이 페이지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손익계산서라는 텍스트를 색인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예, 먼저 이제 본문에 나 이 단어에 대해서 이 개체에 대해서 색인 달 거야 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색인 항목을 추가할 거예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모두 색인 항목으로 추가를 할 거예요. 예, 이렇게 두 가지 한번 보시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해당 단어 찾아가야 되겠죠. 이 페이지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손익계산서 어디 있어요? 예, 여기 두 번째 줄 맨 마지막에 있죠. 얘를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해서 영역을 잡는 거예요. 1번. 그리고 두 번째 어디로 가냐면 색인은 참조 탭에 있어요. 자, 참조 탭에 색인 그룹 찾으셨어요? 예, 색인이라고 하는 그룹의 항목 표시, 얘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자, 클릭하시면 이런 대화 상자가 열리는 거죠. 자, 이 대화 상자에다가 알맞은 내용들을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색인의 주 항목은 손익계산서예요. 맞죠? 우리가 영역 잡은 게 이렇게 바로 스타일까지 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표시를 누를 거예요.
자, 이 표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영역 잡은 이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단어 있죠. 여기에만 색인을 할 거라는 얘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모두 표시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 전체 문서에서 내가 영역 잡은 거랑 똑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게 전체가 한꺼번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요거 해놓고 당기순이익 텍스트 모두 색일 항목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쵸?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모두 표시를 우리 누를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표시할게요. 표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괄호 열리면서 XE 인덱스 엔트리 색인이 달렸고 그 색인의 이름이 손익계산서라는 이름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텍스트에 모두 색인 항목으로 추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색인 항목 표시라고 하는 애가 열려 있으니까 굳이 새롭게 부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 내가 필요한 단어, 당기순이익이죠. 이 당기순이익을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요. 근데 이게 바로 이렇게 드래그가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영역이 잡혀있던 상태죠. 이 상태에서는 당기순이익을 드래그를 해도 자, 드래그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색인 항목 표시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번 클릭. 자, 한 번, 두 번. 그러면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죠. 물론 이제 더블 클릭해도 당연히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당기순이익 이렇게 드래그를 하세요. 드래그를 하시고 이 색인 항목 표시라고 하는 대화 상자를 클릭하면 이게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으로 주 항목의 이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모두 표시 클릭 하시면 여기 당기순이익, 여기 아래쪽에 당기순이익 전체가 표시가 된단 말이죠. 닫기. 자,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어렵지는 않은데 약간 좀 복잡하죠? 네. 자, 그래서 1번 색인은 어떻게 다느냐? 1번 해당 단어를 영역을 드래그해서 영역을 잡는다. 1번. 2번 참조 탭에서 색인 그룹에 항목 표시한다. 자, 대화 상자가 나오면 뭐 옵션이라든가 이런 거 설정할 거 있으면 설정하시고 표시라고 하면 이렇게 영역 잡은 단어 뒤에 괄호 열리면서 XE 하고 거기에 내용이 표시가 된다. 이름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 상자가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색인을 다루려면 해당 단어를 두 번 클릭하셔라. 두 번 클릭하고 영역 잡고 다시 대화 상자 클릭. 그러면 주 영역의 이름이 바뀌어 있다. 그리고 나서 모두 선택 또는 선택.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되셨죠? 자, 두 번째 한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방금 전에 색인 표시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실제 이제 색인을 삽입을 해볼 거예요. 색인을 삽입을 해볼 거예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색인이라는 제목 아래쪽에 현대형이라는 서식의 색인을 삽입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자, 색인의 종류가 서식이 현대형이라고 하는 서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색인의 단계수는 2개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색인이 사실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책이나 이런 거 교과서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반 나눠져 있고 여기에 색인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이거의 2단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색인의 종류는 현대형이라고 하는 서식인 거고요. 자, 그러면 색인 어떻게 삽입을 하는지 표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색인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색인을 삽입할 곳으로. 예, 색인을 삽입할 곳으로. 우리는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화면 스크롤 이렇게 해가지고 스크롤 해가지고 여기 색인이 있는 색인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이 밑으로 커서를 이동하면 시험에서는 감점 당한다고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축키를 써야 돼. 네, 단축키를 써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역이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맨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페이지 이동 단축키
페이지 이동 단축키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컨트롤 엔드 키를 누르시면 맨 마지막 페이지로 커서가 이동을 해요. 반대는 컨트롤 홈이겠죠. 예, 요 단축키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단기순위 영역 잡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드 누르면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요. 색인 밑에서 커서 깜빡깜빡 거리죠. 그리고 참조 탭에서 색인의 색인 삽입, 그쵸? 클릭.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색인을 삽입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열리고요. 여기에서 잘 봐두세요. 우리는 지금 색인이라는 탭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목차 탭도 있고요. 그림 목차도 있고 관련 근거 목차라는 탭이 있어요. 지금 뭐 클릭하시면 활성화는 안 돼 있어요. 왜? 이 대화 상자가 색인이라는 대화 상자니까. 저희 나중에 이제 목차 삽입하거나 뭐 이럴 때 이 상자를 다시 한번 열어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서식, 이 서식이 저는 지금 현대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사용자 지정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셔서 현대형으로 변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단계수 있죠? 이걸 몇 개로? 2개로.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뭘 하시냐면 확인 단축 클릭,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손익계산서랑 당기순이익은 저희가 앞에 문제에서 해봤던 거고,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자동으로 미리 들어갔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자동으로 잡히죠. 우리 아까 어떻게 했어? 손익계산서는 한 군데만 했었고 영역 잡아서, 그죠? 당기순이익이라는 건 전체를 다 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모두 표시를 했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2페이지와 3페이지에 나와 있다. 이렇게 표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색인을 표시하고 삽입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 색인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본문에서 자료가, 데이터가 내용이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페이지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페이지 수가 자동으로 바뀌겠죠. 안타깝게도 그걸 자동으로 해주지 못한단 말이지, 저희가 이제 이 업데이트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페이지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상이익이라는 텍스트를 모두 색인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이거는 이제 색인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까지 나와 있는 거네요. 그리고 모든 색인 항목이 표시되도록 색인을 업데이트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왜 업데이트라는 표시를 했냐면 색인 표시를, 색인 삽입을 하지 않았을 때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우리가 색인 추가를, 그 색인 표시 추가를 계속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삽입을. 추가를, 그 XE라고 하는 표시 있었죠? 걔를 얼마든지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됐다 싶으면은 색인 삽입을 했다고, 그럼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보다가 본문에 얘는 색인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했을 경우에는 여기 바로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위에 보이시죠? 색인 업데이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갱신을 해줘야지만 여기에 추가가 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홈을 그냥 저는 눌렀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상이익, 요거죠. 예, 요거. 자, 1번 영역 잡는다, 그죠? 예? 그 다음에 2번 어떻게 한다? 참조 탭에 색인 그룹에서 항목 표시한다, 그쵸? 자, 항목 표시했어요. 주항목에 경상이익이라는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모두 표시하면 된다 그랬죠. 예, 모두 표시 했어요. 됐죠? 자, 그리고 닫기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경상이익에도 XE, 예, 인덱스 엔트리라고 표시되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경상이익에도 XE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어떻게 한다? 컨트롤 엔드 키 눌러서 마지막으로 이동한다. 예, 마지막으로 이동한다. 맞죠? 자, 컨트롤 엔드 누르면 맨 마지막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색인을 여기는 지금 빈 공간이라서 껌뻑껌뻑껌뻑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이 색인 안에 내용을 아무데나 클릭을 해요. 그럼 영역 잡힌 거 보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 돼. 이 색인이라고 하는 곳 안에 구역 안에다가 커서를 놓는 거예요. 자, 여기 구역 나누기, 구역 나누기 이렇게 있죠. 이 구역 나누기와 구역 나누기 안에다가 커서를 놔야 돼. 자, 얘는 어때요? 구역 나누기 밖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클릭해서 커서를 반드시 갖다 놓고요. 그리고 나서 참조 탭에 색인 그룹에 색인 업데이트 클릭. 자, 그럼 여기 경상이익 추가된 거 보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색인을 업데이트하는 방법 이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장 색인은 색인을 표시하고 색인을 삽입하고, 그죠?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미 색인이 삽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색인을 표시하고 삽입하고 추가하는,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셨어요. 자, 확인학습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3 고급 참조 생성의 1장 색인 작성 및 관리에 대한 확인학습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3-01 파일 열었어요. 확인 3-01 파일을 열어 다음 작업을 완성합니다. 자, 1번 3페이지 처음 나타나는 용역 잠재력이라는 텍스트를 색인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페이지로 가야 되겠죠? 이때는 스크롤 하면 돼요. 색인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1번 해당 단어 영역 지정한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참조 탭에 색인 그룹이죠? 예, 색인 그룹. 예, 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영역 잡았으니까 자, 참조 탭에 색인 그룹에 어떤 거? 항목 표시. 그죠? 항목 표시 선택. 항목 표시.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화 상자에서 뭐 옵션 지정할 거 있으면 옵션 지정하시고 표시 단축 또는 모두 표시 단축. 그죠? 클릭. 예, 신규로 추가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자, 됐죠? 그럼 가볼게요. 자, 1번 영역 잡았고 참조 탭에 색인 그룹의 항목 표시. 그죠? 클릭 하시면 대화 상자 나온다 그랬어요. 이 대화 상자 나오고 여기 주 항목의 용역 잠재력 우리가 영역 잡은 거 그대로 따라오는 거고 나머지는 뭐 별도 없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표시를 할 거냐 모두 표시를 누를 거냐. 네, 여기는 용역 잠재력이라는 텍스트만 색인 항목으로 추가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표시를 클릭하시면 되는 거죠. 닫기. 여기까지 됐어요. 1번 문제. 예, 1번 문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갈게요. 자, 2번 색인이라는 제목 아래쪽에 기본형이라고 하는 서식을 사용하는 색인을 삽입합니다. 색인의 단계수는 3개로 설정합니다 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컨트롤 엔드 키 눌러서 맨 마지막 페이지, 이거는 색인은 보통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례적으로 그냥 컨트롤 엔드 키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 색인 삽입하는 데가 맨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라면 컨트롤 엔드를 누르면 안 되겠죠.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참조 탭에 색인 삽입. 그죠? 색인 삽입 클릭. 자, 여기서 서식이 뭐예요? 이렇게 사용자 스타일로 나와 있는데 기본형이라고 하는 서식이에요. 그래서 서식 기본형. 그쵸? 그리고 위에 올라가시면 단계수가 지금 2개로 되어 있는데 3으로 바꿔주시고, 그쵸? 확인 하시면 이렇게 1단, 2단, 3단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 갈게요. 자, 3번
문서 처음에 나타나는 자산이라는 텍스트를 모두 색인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문제가 좀 잘못 나왔어요. 문제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풀이대로 풀이하고 맞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 문서 처음에 나타나는 자산이라는 텍스트를 그죠? 모두 색인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예, 이거 모두로 해야 되니까 이거 중요하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문서 처음에 나타나는 자산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예, 처음에. 그러면 이게 문서 처음이라는 얘기는요. 1페이지로 컨트롤 홈 눌러서 맨 위로 올라가면 여기 자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 그쵸? 여기 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 풀이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1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는 어차피 없으니까 자 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자산이라고 처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도 나오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풀이가 어떻게 돼 있냐면 3페이지에 있는 이 자산 여기에다 색인을 달게 풀이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1페이지에 있는 자산에다 색인 달게 그렇게 돼 있겠죠. 예, 그래서 일단 교재대로 수정을 하자면 이 앞에다가 뭐라고 해야 돼요? 3페이지 문서 처음에 나타나는 자산이라는 텍스트를 모두 색인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우리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풀이하고 맞아 떨어지거든요. 예, 요렇게 해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페이지로 가야지. 3페이지로 간 다음에 처음에 있는 요 자산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영역을 잡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참조 탭에 색인의 항목 표시. 맞아요? 예, 항목 표시 하시고 어떻게? 이번에는 표시가 아니라 모두 표시해야 되는 거죠. 모두 표시. 자, 체크 선택 클릭하셨고요. 닫기까지 했어요. 됐죠? 이렇게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주의하세요. 요거 수정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4번인데 이번에는 뭐겠어요? 당연히 방금 전에 이제 모두 자산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색인 표시를 했잖아요. 업데이트 해야 되겠죠. 뭐 모든 색인 항목이 표시되도록 색인을 업데이트 합니다 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한다? 컨트롤 엔드 눌러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되면은요. 참조 탭에 색인을 갔더니 색인 업데이트가 비활성화가 돼 있단 말이야. 맞죠?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한다? 이 색인 내용 들어간 거 안에 클릭해서 이렇게 색인을 영역이 잡히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색인 업데이트. 그죠? 예. 그럼 자산 우리 아까 했었죠? 자산 여기 있네요. 1345 이렇게 1345.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자산을 제가 했으니까 나는 지금 3페이지에 있는 자산이라는 단어를 영역 잡고 색인 표시를 했잖아요. 근데 모두 표시를 했단 말이야. 그럼 사실은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페이지에 있던 자산에도 색인 표시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겠죠. 그쵸? 예,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이 색인 3번으로 다시 가볼게요. 실제 시험에서 문서 처음에 나타나는 자산이라는 텍스트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둘러보니까 1페이지도 있고 3페이지도 있고 몇 페이지도 있고 여러 페이지가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1페이지로 가세요. 그죠? 이 문제의 의미는 그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죠? 문서 처음에 나타나는 자산이라는 텍스트를 그치? 그럼 1페이지에다 달아주면 돼요. 아시겠죠? 예. 우리 지금 이제 제가 문제를 수정해 드린 거는 우리 풀이와 문제가 좀 이견이 있으니까 예, 상반되니까 제가 그걸 수정을 해 드린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